오늘은 삶의 철학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며 누구도 완전히 혼자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집을 비웠을 때 잠시 살펴줄 이웃이 필요하고, 날씨가 삔칠 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필요하며, 바쁜 일상 속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벼운 웃음과 인사 한 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해서 모두가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이웃은 따뜻함과 신뢰를 주지만, 어떤 이웃은 거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삶을 온통 번거로움으로 얽어매기도 합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쓸데없는 오해와 다툼을 낳습니다. 옛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신중하지 않으면 화가 문 앞까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라 하더라도 누구와 가까이 할지 선택하는 일은 인생에서의 지혜를 배우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편이 좋은 이웃 유형 7가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그래야 울고 웃는 난감한 상황, 나아가 뜻밖의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까다롭고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평온하고 즐거운 환경을 원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이웃 한 명만 있어도 평온했던 일상이 긴장과 피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든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집 나뭇가지가 조금만 그들 마당 쪽으로 뻗어도 못마땅해하고, 아침 일찍 가족이 찾아와 차를 잠깐 문 앞에 세워도 바로 연락을 합니다.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심지어 마당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조차도 트집의 이유가 됩니다. 이상한 점은 큰 소리로 싸우거나 대놓고 시비를 거는 건 아닌데도 그들이 툭툭 던지는 불평과 빈정거림이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두드리듯 당장은 깨지지 않아도 오래되면 금이 가게 만들어 마음 편히 살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아도 조용히 하라고 계속 주의를 줘야 하고, 생일 파티를 열려 해도 눈치를 보게 되며, 심지어 마당을 쓸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조차도 그들이 나오는 시간과 겹치지 않게 골라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배려해도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화목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지만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앞에서 그 화목은 때로 인내라는 대가로 사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찡그림에 감정이 휩쓸리면 화가 쌓여 병이 되고, 계속 참기만 하면 억울함이 쌓여 스스로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현명한 방법은 그들을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예의와 선을 지키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되 그들의 불평 포인트를 일부러 건드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지속적인 불쾌함의 희생자로 만들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예의 있게 살고 폐를 끼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만족하느냐는 결국 그들 자신의 까다로운 마음이 알아서 감당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늘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인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가정의 평안을 지키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방법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늘 가난과 고생을 하소연하며 빌리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울 수 있을 때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웃은 매일 얼굴을 마주치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불쌍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늘 가난과 고생을 말하며 실은 빌리고 기대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통 눈물 섞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 너무 힘들어서 아이 학원비가 없다. 아픈데 약값을 당장 못 구했다. 이런 사연들은 그럴듯하고 마음을 흔듭니다. 남의 고통을 들으면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이니 우리는 한 번은 불쌍해서 두 번은 정말 급한가 싶어서 돈을 내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망설여지지만 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이상함이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소비하고 자녀는 쇼핑을 하고 집안 살림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빌린 돈은 좀처럼 갚지 않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쉽게 빌리고 더 큰 돈을 부탁하며 갚겠다고 말하지만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오히려 우리가 냉정하고 정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더 교묘한 사람은 물건이나 차를 빌리고는 아예 잊어버린 척합니다. 옛말에 이유 없이 재물을 주면 뒤에 반드시 화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웃정이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재정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생담으로 빌리는 일을 삶의 습관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다면 쌀로 돕고 조언으로 돕고 일할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잠잠하거나 노력은 싫고 누리기만 하려는 마음으로 빌린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웃정을 지킨다는 것은 내 선의를 이용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돕는 것은 인내이지만 여러 번 도우며 상대가 자존을 잃게 만들면 우리는 의존을 키워주는 셈이 됩니다. 결국 물질적 손실뿐 아니라 이웃관계 자체가 왜곡되고 차갑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이 빠르고 남의 이야기를 옮기며 불씨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어느 동네나 말이 행동보다 앞서고 이 산 바라보다 저 산 바라보며 남의 손에 불을 옮겨 붙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들은 큰 일을 벌이지도 대놓고 싸움을 걸지도 않지만 그들의 말은 무딘 칼처럼 조금씩 조금씩 상처를 내어 피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웃과 대수롭지 않게 한두 마디 나눴는데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경험이 있습니까? 무심코 속내를 털어놨더니 어느새 주변의 시선이 호기심과 판단으로 바뀌어 있던 적은요. 더 심하면 내가 한 적 없는 말이 내 이야기로 떠돌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이야깃거리입니다. 아침에는 저 집 이야기를 이 집에 옮기고 오후에는 이 집 이야기를 저 집에 옮깁니다. 그렇게 더러운 먼지 같은 말들이 동네의 맑은 공기를 덮어 사람 마음을 의심으로 물들이고 관계를 비틀어 놓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매우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잡아낼 수도 확실한 증거를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야. 별일 아니야 라며 안타까운 척 말하지만 바로 그 작은 말들이 큰 불의 씨앗이 됩니다. 혀에서 화가 나온다는 말처럼 화는 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솔하게 흘린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아오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이웃 앞에서는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문만 열면 오늘은 내가 소문의 주인공이 될까 걱정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늘 계산하게 됩니다. 집이 가장 평온해야 할 곳인데도 그 평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맞서 싸우지도 쓸데없이 미워하지도 말되 절대로 속사정을 털어놓지 말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적당히 그리고 깨어있는 태도로 거리를 지키는 것이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순진함이 지나쳐
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웃은 악의도 없고 뒤에서 험담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떠들며 밝고 친화적으로 보이고 뭐든 자연스럽게 와서 말해줍니다. 듣기엔 정겹지만 사실은 가장 피곤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 양치도 못했는데 대문 밖에서 문 열어 재미있는 얘기 있어 하고 부르는 이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낮잠을 자려는데 와서 가위를 빌리고는 겸사겸사 앉아 수다를 반 시간이나 떨고 밤에는 가족과 조용히 보내려는데 냄비를 빌린다며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1시간씩 머물기도 합니다. 처음엔 친절한 이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순진함은 침범이 됩니다. 그들은 친절과 사생활 침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존중받아야 할 개인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 때나 어떤 상황이든 남의 집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겐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무심하게도 우리 집 식사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거나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 마음껏 어지럽히게 하면서도 한마디 제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면 오히려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이웃끼리도 그렇게 조심해야 해?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가까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이 섬세함을 동반하지 않으면 한낮의 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오히려 더 덥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웃과는 부드럽게 대하되 분명하게 선을 세워야 합니다. 웃을 수는 있어도 쉽게 허용하지 말고 대화할 수는 있어도 시간을 가려야 합니다. 경계를 일찍 세우지 않으면 어느새 내 삶이 남에게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남이 잘 되면 친척인 척 들러붙는 사람입니다. 어느 동네든 명분보다 체면을, 진심보다 거칠애를 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유해졌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해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말을 붙이고 관계를 만들어 한편이 되려 합니다. 이른바 잘나가는 사람에게 달라붙는 유형입니다. 이런 이웃은 말도 능숙하고 계산도 빠르며 타이밍도 잘 잡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무관심하고 차갑거나 심지어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집을 짓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지위가 올라가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우리 집이랑 당신 집이 먼 친척이야. 예전에 네 어머니랑 우리 집이 친했어. 같은 말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계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기대기입니다. 처음엔 돈을 빌리거나 자녀 취업을 부탁하거나 장학금이나 서류, 서명 같은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쉽게 도와주면 점점 더 큰 요구로 커집니다. 선의를 당연한 의무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돕지 못하거나 돕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은 쉽게 원망하고 뒤에서 흉을 보며 스스로 만든 관계를 근거로 우리가 의리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부자에게만 고개 숙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과 명성은 무상하여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오늘은 아첨하다가 내일은 돌아서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앞에서는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달콤한 말에 마음을 너무 빨리 열지 마십시오. 예의 있게 적당히 교류하되 사생활 깊숙이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관계는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명리로 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얽힘이 적을수록 마음도 집도 더 안전합니다. 여섯째, 성격이 거칠고 쉽게 화내는 사람입니다. 동네에 이런 이웃이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늘 긴장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 차가 선을 조금 넘긴 일, 심지어 무심한 눈길 하나만으로도 크게 소란을 피우며 맞고 틀림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쉽게 흥분하고 말이 거칠며 독한 표현으로 상대를 깊이 상처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사적인 일을 큰 소리로 들춰내며 상대의 가족까지 끌어들여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흥분하고 누가 반응할수록 더 과격해집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가자 싶지만 한 번 참으면 그들은 더 밀어붙이고 두 번 참으면 우리를 약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그들의 성질이 주변을 지배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까이 살면 늘 불안합니다. 집을 나서도 걱정이고 돌아와도 긴장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동네 한복판에서 모욕을 당해 체면과 평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사람은 동네의 결속을 무너뜨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싸움을 걸고 늘 불만과 불협조의 상태로 살며 회의나 공동기금 같은 일에도 과격하게 반응해 공동체의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성정이 거칠고 수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과는 논쟁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원하지 않고 이기고 싶음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딪힘을 피하되 그들의 사나움에 끌려다니지도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 말싸움을 하지 말고 감정으로 끌려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일은 주민 모임이나 공식 절차를 통해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드럽게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계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참고 넘어가는 것은 지혜지만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까지 참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일곱째, 늘 남의 일에 끼어들려 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는 겉으로는 매우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손님이 왔을 때, 가족끼리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관심과 배려로 보이지만 갈수록 무례한 개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의견을 내고 조언을 하고 방향을 정해주려 듭니다. 아이가 무슨 전공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월급이 얼마인지까지 캐묻고 떠듭니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일에도 평가하고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호기심을 선의로 착각하고 캐묻는 일을 진심, 어린 도움으로 착각합니다. 부부싸움도 그들이 알고 시험에 떨어진 일도 그들이 먼저 합니다. 땅을 팔거나 집을 고치면 와서 묻고 조언을 쏟아내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까다롭다, 어른 말도 안 듣는다, 폐쇄적이다 라며 돌아서고 뒷말과 험담을 시작해 불씨를 더 키웁니다. 이런 유형은 대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자신은 정이 많고 불의를 못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경계 침범이야말로 이웃정을 가장 쉽게 깨뜨립니다. 사람마다 삶이 있고 사정이 있으며 모든 일을 공유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들여다보이며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왜 쉽게 믿고 사생활 깊숙이 들이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친절과 경계 사이에 틈을 둘 줄 알고
믿을 사람과 말할 이야기와 나눌 시점을 선택할 줄 압니다. 이런 이웃에게는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생활을 서둘러 드러내지 말고 미안해서라며 선을 내어주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사적인 일을 물으면 웃으며 넘어가고 필요 없는 조언을 하면 가볍게 감사 인사를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과하게 반응하지 말되 조용히 참기만 하지도 마십시오. 깨어있음이 가족의 평안을 오래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난 곳은 선택하지 못해도 살아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이웃 관계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민감합니다. 가까우면 정이 되지만 가려내지 않고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집문을 열어두고 시비와 소란이 들이닥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 울타리를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할 이웃 유형을 말했지만 오늘의 현실에서는 6, 7,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자는 뜻입니다.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 이름 없는 골칫거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지혜로운 이웃으로 사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지, 언제 나누고 언제 침묵할지, 화목을 지키되 경계를 분명히 세울 줄 아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좋은 이웃을 만났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유형의 이웃 곁에 살고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평안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데서 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변동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